자, 그러면은 일반 물리학 특강 3강 2차원 운동의 기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까지만 하고요.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왠지 4강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자, 1차원 운동은요, 직선상의 움직임이에요. 직선상의 움직임입니다.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우리는 1차원 운동이라고 부르죠. 2차원 운동은 뭐예요? 바로 평면상에서 이동하는 물체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3차원 운동이라고 부르죠. 여기서의 단위는 모두 미터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우리는 이제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1차원 운동에서 했던 거랑 거의 같아. 자, 어떤 컨셉을 이용하면 되냐면요. 1차원 운동에서 우리가 1강 했었지? 1차원 운동 했었는데, 이 1차원 운동을 확장하면 돼요. 2차원 운동으로. 2차원 운동을 확장하면 되고, 그 방법은 바로 X축 운동과 Y축 운동이 서로 구별된다 라는 컨셉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2차원 공간이 하나 있죠. XY에 2차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첫 위치는 이 TI 고요. 그 다음 위치는 TF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델타 L만큼 이동했을 때 변위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시간 변화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속도는 당연히 단위 시간분의 그 위치 변화량 변위해가지고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다? 2차원 운동에서는 X축 운동과 Y축 운동을 구별해서 다뤄주면 된다. 그래서 2차원 평면상에서 물체가 어떻게 이동하던 간에 X축과 Y축의 처음 위치, 그리고 X축과 Y축의 나중 위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얘들 가지고는 독립적으로 Y축은 Y축대로 X축은 X축대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컨셉이야. 속도는 그렇고요. 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위도 X축은 X축대로 Y축은 Y축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위에 뭐 복잡한 내용 뭐 수학적으로 블라블라 있는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기억해요. X축 운동은 X축대로, Y축 운동은 Y축대로 기술해주면 되는 거예요. 강사님, 그러면 3차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네, 3차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X축 운동 따로, Y축 운동 따로, Z축 운동 따로 해주면 3차원 운동도 무난하게 기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되겠죠? 강사님, N차원도 기술할 수 있나요? 기술할 수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사실 알고는 있는데,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3차원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들을 수가 있어. 봐봐. X축은 등속도 운동을 할 수도 있다. 그치? 근데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은 다르지? X축은 등속도 운동인데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자,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죠. 프로젝타일 모션이라 그래가지고 발사체 운동인데, 2차원에서의 발사체 운동은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지. 포물선 운동. 이 포물선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보자고. 여기서 우리는 공기저항, 사전편향 무시할 거고요. 공기저항 무시할 거고요. 중력 가속도는 항상 지면의 수직이다 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포물선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X축은 등속도 운동이고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라는데 착안을 해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공유하는 건 오로지 시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 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포물선 운동은 뭐다? X축은 등속도 운동이다.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모션이 I, 그러니까 X축이지. X축에서는 가속도가 있다 없다? 가속도가 없다. X축에서는 가속도가 없다. Y축에서는 가속도가 뭐가 걸려있다? 중력 가속도가 걸려있다. 중력 가속도는 항상 중지명에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이야.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볼까? 확대를 좀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이 V0가 있지. 그러면 이 V0를 벡터 분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벡터 분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V0X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V0Y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은 V0X는 V0의 코사인 세타겠죠. 그리고 V0Y는 V0의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V0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 속도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X축은 뭐야? X축은 등속도 운동이랬지? X축은 등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X축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 X축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써보면은 V0 코사인 세타에 뭘 곱해주면 돼? 시간만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겠지? 그러니까 Y축은 어떻게 될까?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0 사인 T에다가 사인 세타 T에다가 뭘 보정해주면 돼? 중력 가속도항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끝이에요. 포물선 운동은 이게 끝이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우당탕탕 뭐 시간 지우고 뭐 지우고 해가지고 나타낼 뿐이지, 그냥 이렇게 쭉 풀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공식들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자, 됐죠?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걸 풀어보면은 방금 했던 설명 그대로 쭉 나올 거예요. 자, X축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코사인으로 구한다. Y축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사인으로 구한다. 이렇게 해서 Vx는 일정하다. 왜냐면은 X축 운동은 뭐다? 등속도 운동이니까. Y축 운동은 뭐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보정값들이 들어가 주면 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당탕탕 풀어주면 돼요. 풀면은 뭐 쭉 풀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공식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봐봐, 이게 완전한 그 이상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쪽 이동거리랑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한 시간도 같습니다. 이러한 컨셉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최고점 위치에서의 Y축 속도는 몇이다? 0이다. 최고점에선 그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점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최고점에서 Y축 속도는 0이다 라고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다음과 같은 시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지? 이거를 방금 구했던 시간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은 시간이 다 없어져. 시간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은 우당탕탕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겠죠? 심플해요. 그런데 이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의 최대값은 90도, 사인의 최대값은 90도니까 결론적으로 세타는 45도, 즉 투사체의 각도가 45도일 때 얘가 가장 먼 거리의 X축에 도달하게 된다 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여기에 공기저항 같은 걸 집어넣잖아. 공기저항 집어넣고 뭐 지구 편향력 계산하고 뭐 우당탕탕 계산하면은 실제로 타는 이런 각도를 그리면서 날아간다. 이렇게 떨어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군대를 이거 사격 지휘를 갔다 온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 얘기에 의하면은 이게 이상적인 경우와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난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물선 운동 했으니까 맞다. 그 얘기를 해야지. 강사님, 저 7급 공무원 시험 봐야 됩니다. 이 공식 머릿속에 넣어둘까요? 네, 넣어두십시오. 7급 보시는 분들은, 소방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 시간도 같이 머릿속에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맥시멈에 도착한 시간과 끝까지 도착한 시간, 이거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T0면 여기가 2T0겠지? 이것까지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균일한 원운동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강의 자료가
없죠. 제가 필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필기를 잘 못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운동이 있는데요. 얘는 유니폼 한 원운동이야. 즉 등속 원운동이라는 뜻입니다. 물체가 질량 m의 물체가 매달려 가지고요, 뱅글뱅글 돌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데 중력 가속도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줄을 들고 이런 식으로 뺑뺑뺑뺑뺑 돌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없는 상황이나 방금 전의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물체가 어느 순간 후에 이쯤 왔다 칠까? 어느 순간 후에 이쯤 왔다고 치자고. 자, 이 경우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좋은 굿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좋은 물리량을 찾는 거겠지. 여기에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이동거리를 델타 R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L이라고 할까? 그냥 R이라고 하자. 반지름은 R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델타는 어떻게 돼? 그 호도법에 의해서 L은 R세타지. 그래서 델타 R은 R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지. 이것도 미분을 쓰기 위해서 델타라고 할까? 조그만한 영역을 각도 변화량이니까 델타 세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다 또 델타 t를 양변에 이렇게 나눠볼까? 나눠보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미분으로 써주면은 dr dt는 r에 d 세타 dt겠지? 우리가 이 단위 시간당 벌어진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각속도라고 불리우는 개념으로 불러요. 각속도라고 부르게 돼요. 얘는 뭐야? 얘는 일반적인 속도지. 일반적인 속도를 우리는 선속도라고 불러. 선속도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V는 R 오메가라는 공식을 한 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각속도, 왜 가속도라니? 얘는 각속도야, 각속도. 영어로는 angular velocity라고 불러요. angular velocity라고 부르게 됩니다. 강사님, 그러면은 얘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뭐가 나오나요? 좋은 질문이야. 얘는 가속도지? 얘는 R 오메가의 dt니까 R 알파라고 쓰고 얘는 각 가속도가 돼. 얘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얘는 단위 시간당 각속도 변화량이라고 쓰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쳐보자고. 한 바퀴 돌면은 어떻게 돼? 주기운동이지, 주기운동. 그럼 얘가 한 바퀴 쭉 돌 때는 각도는 얼만큼 변하니? 각도는 360도 변하니까 2파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정의하게 되면 t는 시간이니까 그 각속도는 주기분의 2파이가 되게 되지. 이게 그 dt분의 d스타와 같게 되면은 얘는 균일한 원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V는 t분의 2파이 R로 유도가 되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까지. 자, 됐지? 자, 이 공식들, 자기가 어느 시험, 9급 보시는 분들도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임용고시 보는 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7급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균일한 원운동에 대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원운동을 만드는 힘은 바로 구심가속도라는 개념이에요. 구심가속도는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걸리는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까지 이 공식을, 4가지 공식을 균일한 원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차원 운동도 끝이에요. 2차원 운동도 끝이고, 그럼 다음 시간에 제 4강은 작년에 제가 녹화되어 둔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